예, 5위 주제입니다. 과연 한동훈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과거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 것인가?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룡은 전 대변인. 자, 서울시장에 나가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조언도 있었고요. 험지로 나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또는 지금 재보궐 선거로 결정이 된 지역구로 결정이 된 평택. 하지만 대구 또는 부산 보수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3자 구도가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민주당의 어부지리를 주지 않는 지역. 그렇다면 대구인데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선택이 되느냐 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대구시장을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지역과 이제 나뉘게 되는데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단계가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은 아직도 석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예. 석 달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기어이 제명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아무도 없고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자 한다면 그 선거를 정확하게 규정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계엄을 막았는데 사실은 계엄을 막은 뒤에 정치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소멸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다시 계엄이 벌어진다고 할 때 어느 집권 여당 대표가 막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이 선거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당선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 정당에서 이렇게 현직 당대표가 전직 당대표를 찍어내다시피 해서 축출시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쫓아냈더니 선거에 당선도 못 되고 소멸되더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차원의 민주주의에서 본인이 당선되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을 고르는 것은 그 다음이 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제 대구 얘기가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대구 출마 이야기가. 그런데 대구에 혹시 나가게 되면 한동훈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부지리로 민주당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예, 뭐 일부의 얘기긴 합니다만 이진숙이란 훌륭한 자객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토크 콘서트 칠판 기념회를 하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이제 사실상 선언한 상태인데 만약 대구시장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 대구의 비는 지역구에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만한 지역에 자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이럴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유학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학 가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런데 제명됐잖아요. 제명됐는데 유학 가는 것은 회피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졸지에 자객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면 몹시 좀 불쾌하지 않을까? 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크고 싶은데 졸지에 자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 출마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장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한 3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택하고 그다음에 부산 대구인데 평택은 수도권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부산도 만약에 그 지역구에 조국 대표가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럼 또 판도 커지고 만약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일약 그 대선 후보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대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거는 뭐 전체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의 텃밭을 핵심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기 예. 때문에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로 뭐 이진숙 후보자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상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출마할 것인지 출마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출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항의 경우는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라면 무서워서 출마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개항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어려운 보수의 분열로 인한 선거 결과는 거의 필패 수준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제명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원 게시판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볼까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사과를 하고 끝냈었으면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찾아갔더라면 이번에 오늘 이해찬 전 대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찾아갔더라면 또 지지자 집회에 혹시 찾아갔더라면 물론 다 만약인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들 이것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책 입지를 좁히는 데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털어냈었어야지 그 이후로는 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예정된 수순으로 저는 정해져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당원 게시판 한다고 해서 제명이 안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잘못했구나. 제명. 장동혁 대표 당신 농성장 갔다? 그런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마음을 접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연결식과 지지자 집회는 그야말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력과 세력 간의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미 지나간 사건들은 이미 결과에 어떤 바뀜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룡 전 대변인.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꽤 많은 걸로 오늘 집회에서 보면 보여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가입을 열심히 시켜서 100만 당원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을 왕창 모집해서 당원 대 당원으로 붙게 해서 어떤 선거 과정에서 세를 보여줬으면 장동혁 전 대표가 제명이란 결정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꾸준히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지방선거 때문에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당원을 아무리 많이 모집한들 혹은 뭐 당원 게시판에 관해서 이른바 사과라고 하는 것을 타이밍을 앞당긴들 그것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이 제명의 본질은 반헌법적인 윤어게인 세력의 보복의 측면이 다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고성국 씨 같은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한동훈을 보내고 한동훈과 오세훈도 함께 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씨 사진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도 걸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런 기조에 발맞춰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징계와 제명의 본질이 당원 게시판 때문입니까? 사실은 계엄을 막았고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분풀이 또 나아가서는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축출한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랬으면 제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랬으면 제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의미한 탁상공론처럼 보입니다. 예, 장혜민 대변인. 네. 지금 어쨌든 갈등은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또 반면에 이 당권파에서는 당 대표를 사퇴하라? 이거는 건방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말의 수위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그 목표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단식 농성장에 찾아갔더라면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장동혁 대표의 현명함을 품이 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좀 보여주는 거나 그래서 제명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뭔가 먼저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쳐내는 게 장동혁 대표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은 하지 못하고 뭐 연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뭔가 정치적인 계기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오히려 당권파한테 명분, 빌미를 줬던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당권파 주류는 건방지다. 어떻게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냐.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신임이 그렇게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분을 획득한 장동혁 대표 측이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과연 이 갈등 지방선거를 이제 5개월 정도 앞둔 상황. 5개월도 안 남았군요. 한 4개월 정도 남았네요. 자, 봉합될 수 있을까요? 예.